자, 봅시다. 몇 번부터 질문을 받을까? 3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나? 3페이지는 괜찮아? 15번은 틀리시면 조금 있던데? 괜찮아? 뭐? 9번? 15번. 15번 리을은 생축이잖아. 여기가 리을이 왜 틀리는 디귿이 왜 맞는데? 아니 디귿은 맞는 디귿이 맞다고? 디귿이 맞아? 뭔 소리야? 아니지 않아. S 알렸어. 아니 디귿이 왜 그거야? 아니 S는 B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네요. 그냥 A는 B랑 맞지 않는 돼요? 물 마시고 하는 얘를 조금 전에 갔다 오셨어. 근데 리을은 왜 틀렸어? 아니 리을이 왜 틀렸는데? 리을은 저게 그냥 발레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T를 만족하는 상황이 언제지? T를 만족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대소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볼게. 15번에서 우리가 이 뭐지? T 절대값 A-B가 절대값 A- 절대값 B보다 클 때가 언제냐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보통 제곱해서 비교하잖아, 맞지? 제곱해서 비교할 때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둘 다 영미상 조건이 있어야 돼. 지금 보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답변이 음수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는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나 같을 때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때는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지? 항상 성립하지. 왜냐하면 우변은 음수고 좌변은 0 이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경우가 T를 만족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T는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T를 만족하는 게 Q에 들어가서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Q를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체크하기를 바라는 문제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Q를 다시 써볼게. 우리 조건 Q를 쓰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B잖아,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상황은 얘도 0 이상이 보장돼 있어서 그냥 제곱해서 같다고 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얘는 정리되기를 AB가 0이면 성립한다고. 괜찮지? 근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게 T를 만족한다. 예를 들어서 A를 -1이라고 하고 B를 -2라고 해봐. 그러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잖아, 맞지? 그럼 저 부등식을 뭐 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근데 A-1, B -1이면 Q 만족해 안 해? 애초에 잠깐만, 근데 잘못 이야기했네. 잘못 이야기했어. 쏘리. 지금 여기 not Q잖아, 맞지? not Q니까 AB가 0이 아니다로 들어가야 되거든. 맞지? 그럼 우리가 AB가 0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데 AB가 0이 되는 걸 아무거나 하나 찾아봐. 그럼 A가 0이고 B가 3이면 이걸 만족하지. 맞지? 근데 얘를 만족해? 만족하지 않잖아. 즉 T이면 not Q이다가 3이 되지 않게 하는 발레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처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제곱해서 풀면 곤란하다. 왜? 우리가 제곱해서 푸는 풀이는 언제 쓸 수 있다고? 좌변 우변이 모두 0 이상이 보장될 때 쓸 수 있다고. 뭐라고? 네? 되면 안 되죠. 뭐라는 거야? 16번에서 이야기했어. 16번 볼까 그러면? 16번은 약간 쌤은 스라가 쌤이랑하게 그려놨는데 16번은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8인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y는 x제곱을. 그러면 여기가 0이야. 혹시 여기 4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지? 16이지. 5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지점과 그 차이가 나는 게 18보다 작은 상황은 언제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 기준으로는 4일 때가 되는 거. 4일 때까지가 맥스잖아, 맞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이야. 그럼 여기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 있다고 쳐봐.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지? 여기까지 길이가 4고 여기 이 차이가 16인 거지, 맞지? 괜찮지?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슬라이딩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무슨 함수래 지금? 1대1 함수래. 1대1 함수는 정역 내에서 모든 함수값이 한 번씩만 선택되면 되지. 네. 근데 공역과 치역은 어때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언제 첫 번째 이벤트가 생길까? 언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여기 그렸는데 여기.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만족하지 않지. 아, 왜냐하면 이해 안 2에서의 함수값이 뭐야? 18을 넘어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어디까지 가야 돼? 경계가 되는 상황이 언제야? 요게 딱 요 점을 지날 때가 경계가 되겠지. 그러면 삐꼬가 되거든. 어쨌든 괜찮니? 그럼 그때부터 1대1 함수 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일단 너희 1대1 함수 개념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안 돼, 알았지? 정역 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 중에 한 번씩만 선택되면 돼. 근데 모든 공역의 원소가 선택되지 않아도 괜찮아. 공역과 치역은 달라도 괜찮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붙으면 뭐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사실은 좀 그림은 삐꼬지만 여기 요 길이가 총 4라서 여기가 6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치역이 6부터 18까지인 거야. 괜찮지? 이거 4도 한번 맞잖아. 맞아. 자,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이 함수가 16이 될 때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여기 써놨잖아. 얼마라고? 4라고. 그러면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괜찮아? 이렇게 쭉 가다가 딱 꼭지점이 여기 왔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 친구는 조건 만족해 안 해? 0과 2 사이에서 모든 함수값이 1대1로 나오잖아, 맞지? 물론 여기 6부터 18까지는 공역이지만 치역은 아닌 거야, 맞지? 그래도 어쨌든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걔를 딱 넘어가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이때? 이때는 여기서 1대1이 깨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선 그으면 요 함수값이 나오는 게 2번 있을 거 아니야, 저 구간 안에서. 1대1이 깨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쭉 넘어가서 다시 어떤 이벤트가 생길까? 다시 꼭지점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에 생기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 요 그래프가 요 구간 안에서 1대1을 만족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리고 걔가 넘어가서 어디? 여기를 지날 때가 그 다음 경계가 되고요. 요렇게 그려질 때가 그 다음 경계가 되겠지. 괜찮니? 그럼 문제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k잖아? 그럼 k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일 때부터 0일 때까지. 그리고 2일 때부터 여기 길이가 어차피 2가 될 테니까 4일 때까지 되는 거죠. 괜찮니? 물론 이제 좌표 잡아서 풀어도 괜찮은데 어차피 그 어떤 점을 지난다만 잡으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잖아, 맞지? k 값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뭐 요점 지난다로 풀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조금 스무스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가 왜 마이너스 6이에요? 어디가? 아니, 저기가 왜 6이에요? y 값이. 아, 여기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2면 y는 x제곱 그린 거잖아, 사실. 맞지? 근데 저기가 2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 요 길이가
16이면 이 길이가 요 길이가 4라서 그걸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여기서 이 길이가 지금 이제 16이라는 걸 찾은 거잖아, 맞지? 여기가 2래, 여기가 4래.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 잡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잡은 거야. 여기가 16, 그래서 4래. 이렇게. 17번은 잘 풀었어? 지금 아직 질문이 있어? 17번 다들 잘 풀었어? 17번 같은 문제는 이제 뭐 잘 풀었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주 어렵진 않아서 다만 이제 약간 너희들이 안 겪어봤을 것 같아서 어렵진 않은데 안 겪어봤을 것 같은 문제로 한 겁니다. 근데 나 구할 때 10조 아니 그거 그냥 빼면 돼. 그 위에 거 위에 거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하는 게 원래 빈칸에서 이제 접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자, 그다음 18번 질문 있어? 괜찮아? 19번은? 괜찮니? 주세요. 19번? 아니면 18번? 19번? 봅시다. 자, x제곱 저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제 x가 -7과 -4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어떤이란 말의 의미는 뭐였지? 어떤이란 말의 의미는? 정민아, 어떤이란 말의 의미는 뭐였지? 그냥 하나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거 사실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안 해주면 약간 섭섭해.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것부터 먼저 처리한다고 치면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 저기 쌤이 잠깐만 내가 저희 집에서 한 3분거리 있는 곳에서 잠깐 개나 된다고 막 그런. 영수랑 저희 집이랑 5분거리예요. 어차피 안 그래? 돼. 중앙에서 우리 집까지 5분 거리냐고? 자 빨리 합시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0 이상 이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가 되는 실수 x가 -7부터 -4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게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만 해도 이건 안 되네. 이렇게 그려지기만 해도 어쨌든 0 이하인 게 존재하잖아, 맞지? 즉 판별식이 0 이상이기만 하면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d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25 빼기 k가 0 이상, 이렇게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괜찮니?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이 부등식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7과 -4 사이에서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마지막 경계가 되는 상황은 언제야? 이렇게 그려질 때가 경계가 되는 상황이지. 어차피 대칭축이 -5라서 이 거리가 1, 1보다 더 기니까 무조건 -7에서 0 이하기만 하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7을 대입하게 되면 49 -70이니까 -21 더하기 k가 0 이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맞지? 왜 이상하게 나오지? 왜 부등호가 다르게 나와? 문제를 잘못 썼나? 어떻게 썼는데? 쌤이 바보군요. 이거 맞습니다. K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 집합에서 이 집합 빼니까 이제 22부터 25까지 가는 거지. 교집합 찾는 걸로 순간 착각했어. 오케이? 괜찮지? 둘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21부터 25까지. 그럼 94 아니에요? 맞아. 정답 아니, 이거 18번, 19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 다 해. 자, 어쨌든 실수를 하니까. 또 질문. 자, 5페이지의 질문. 크게 말해.
6페이지에 질문 없어? 있어요. 아니 몇 번? 누구니? 많이? 여기 이제 쳐져 있어. 쳐져 있어요. 희목 21번? 이게 사실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원래는 이제 6이 사실 미정계수 A로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6으로 주고 실제로 이제 계산하도록 거꾸로 문제를 바꾼 거지.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y는 x 직선이 그려져 있게 되면 정역이 x는 1에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꼭지점이 이제 2분의 3, 아니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맞지? 2분의 1, 2가 된 거야. 2분의 1, 2.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때 여기 이제 대칭이 되는 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 gx는 뭘 하라는 함수지? 작은 것만 따라가는 함수잖아. 그래서 작은 걸 따라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 친구가 y는 gx 친구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림이 약간 덜 나이스하지 않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y는 x-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으려고 구하네.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릴 건데 세점에서 만나게 그리네.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가 첫 번째 경계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접할 때가 두 번째 경계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결국 요 점은 좌표가 저거 대칭 이동한 거니까 2,2분의 1을 지날 때가 한 번, 맞지? 두 번째는 접할 때.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랑 이제 접할 때 풀면 되겠지. 역함수 구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랑 요 직선이 여기랑 접한다는 말은 이걸 y는 x 대칭 이동한 직선이 여기랑 접한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서 걔를 y는 x 대칭 이동해도 똑같습니다. 기울기 일자리 접선 구해서. 그럼 이제 관계식을 보게 되면 루트 6x-3 더하기 이 친구랑 x랑 x-k랑 우리는 플러스 k가 되겠지.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플러스 k랑 접한다 이렇게 만들 그때 k 값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양변 제곱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제곱. 뭐야? 바보. 약간 서둘러서 계산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루트 6x-3는 x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지. 제가 6x-3이 될 거고 x제곱 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생략할게, 알았지? 한글씩 0 쓰게 되면 응? 오. 자, 지금 k 값이 3이 나와. k 값이 3이 나왔어. 괜찮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거는 쌤이 완전 그 성신 스타일로 낯설음을 겪으라고 된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창문 스타일로 낼 때는 조금 다르긴 하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시너지도 있고 고생이도 있고 해서 요거는 풀었어.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갑시다. 6페이지. 근데 그 문제들은 어쨌든 내가 확실히 모르는 문제들이잖아, 맞지? 시간을 썼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냥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부탁할게, 알았지? 진짜 부탁할게. 자, 봅시다. 물론 그 쌤이 이제 아까 이 문제가 그 낯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낯선 문제들은 풀면서 약간 힘이 빠질 수 있거든. 그래도 그냥 갑시다. 자, 6페이지는 뭐 질문이야? 둘 다 22번부터 볼게. 22번도 이제 좀 불편하지.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가조건 우리가 다 쓰게 되면 결국 F1이 F2가 F4가 이런 대소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F3과 F6이 이런 대소를 만족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가조건까지는 괜찮아. 사실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 쉽거든. 문제는 나조건이 모든 치역의 원소의 합이
11에 이게 좀 불편한 거야. 네, 우리가 치역의 합이 12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 벌써 12가 되는 걸 다 찾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항상 찾을 때 일관성을 가진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수로 12가 되는 경우, 네수로 12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 네. 그럼 세수로 12가 되는 경우를 본다고 하자.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6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괜찮지?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 5랑 1 들어가면 되겠죠, 맞지? 그럼 얘를 하나씩 줄이는 거야. 6 더하기 4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는 거지. 6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 그럼 이제 뭐로 시작하면 돼? 5로 시작하면 되는데 5는 5, 4, 3 하면 그냥 끝나버려. 맞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4개짜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6 더하기 5가 뭐로 바꾸면 되겠어? 2, 3으로 바꾸면 되겠고 3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지? 6 더하기 4 더하기는 4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4개로 바꾸면 1, 3으로 바꾸면 얘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해야 돼. 그럼 얘를 3을 1, 2로 바꾸면 바꿀 수 있겠다, 맞지? 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찾는 거야. 근데 주먹구구로 찾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약간 일관성 있게 뭐 제일 큰 수부터 채워나가고 그 끝나면 그 다음 수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제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어. 이게 그 사전식 배열의 아이디어거든, 기본적으로는. 그럼 괜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그냥 합시다. 그럼 결국은 3개짜리랑 4개짜리 상황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3개짜리 n 치역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1, 2, 3, 4, 5, 6, 5의 정의역이 있을 거고 어차피 우리는 치역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1, 5, 6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함수를 결정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괜찮니? 자, 그러면 f 1, 2, 4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3개를 결정하기면 그냥 33이지. 지금 설명이 빠르니? 잘 이해하고 있어? 여기까지 33? 그럼 난 뭐 결정한 거야? F1, F2, F4를 결정한 거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F3과 F6을 결정하니까 32. 괜찮지? 근데 이러면 누구의 함수값이 결정되지 않았어? 5의 함수값이 결정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3가지. 알았어? 맞지?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치역이 3개짜리가 몇 개가 있어 지금? 3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얼마가 돼? 27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이제 두 번째. n치가 4인 경우. 근데 n치가 4인 경우가 좀 조금 어려워.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내가 F1, F2, F4를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4C3을 하자. 요거는 F1, 2, 4를 결정한 거야. 맞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1과 2와 4의 함수값이 이제 1, 2, 6이 되었다고 할까?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지? 치역이라는 말은 반드시 선택이 된다는 얘기잖아. 누구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3이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쌤은 그냥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 아까는 이 F3, F6을 결정을 했잖아, 맞지? 근데 차라리 쌤은 F5를 먼저 결정했거든, 이번에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F5를 결정하면 F5가 뭐이거나 3이거나 나머지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F5가 3이면 이미 F5를 결정하는 수는 한 가지일 거고 나머지는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치역이 돼버린 상태잖아, 맞지? 그러면 F3과 F6은 그냥 4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접근한 거야. 더하기 이제 F5가 3이 아니라고 하자. F5가 3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F5가 선택할 수 있는 1, 2, 6 3가지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했겠지. 근데 3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선택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남아있는 어차피 몇 개가 필요하지, 우리 선택할 때? 2개가 있잖아. 그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이거 하나는 이미 선택을 한 거고 이건 1, 6 중에 아무나 하나 고르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큰 놈이 누구 거? F6 거. 작은 놈이 누구 거? F3 거. 나는 그냥 3개 중에 한 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3 이렇게. 그리고 치역이 2가지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2.
F6이 3이 될 수. 응? 여기 왜 4C가 아니라 3이에요? 여기? 마지막 3이 왜 여기? 4C가 아니라 여기? 아니 어디? 3? 저 3이요. 2, 3? 네. 2, 3이 뭘 한 거지? F3과 F6을 결정한 거잖아, 맞지? 맞지? 근데 지금 F가 3이 아니라는 말은 5가 지금 뭘 선택했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지금 3과 6의 함수값이 3을 포함해서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내가 그냥 취업이 될 수, 아니 이 F3과 F6이 될 걸 먼저 3개 고르자. 수쌍을 2개를 고르자. 그러면 3 하나 고르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한 개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배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3가지. 괜찮아? 이해했어? 해교 이해했어? 중요해, 맞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들은 쌤이 열심히 연습은 시키겠지만 그냥 낯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냥 조금만 달라져도 불편하거든, 사실. 근데 아주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볼 때만 불편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조금 경험을 길러서 다양한 상황을 겪어놔야 이제 시험장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튼 그 다음 봅시다. 23번 볼게요. 다음부터는 25문제가 되겠는데. 두 문제 더 내신다고요? 다음부터는 오늘 개수 맞춰줘야지. 어차피 중간 문제는 넣을 거니까. 23번은 그냥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쌤은 칠판에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냥 맨종이에 그리니까 보조선을 잘 그리는 걸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피의 개수가 많아서 몇 개 안 되잖아, 지 그러면 격자점 그려서 꼼꼼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림 여러 번 그려도 괜찮아. 내가 처음에 그리고 나서 각을 봤는데 그 그림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이즈야.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도 괜찮아. 꼭 내가 그린 그 처음 그린 그림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거기서 꼭 승부만 봐도 돼.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점근선이 뭐야? x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되겠군요. y는 이 직선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자가 음수니까 2, 4, 4분면적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 이제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두 칸 한 칸 찍는 겁니다. 곱해서 2니까 분자의 절대값만큼 두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어차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접 올릴 거니까 접 올린 걸 다시 이제 진지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뭐 바보군요. 이쪽이 아니군요. 여기랑 이제 이 친구 올라가서 이렇게 접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루트 x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야? 이 점 지나가면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n이 무슨 수래? 정수 n이잖아, 맞지? 그럼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노란색 그래프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럼 이제 이번에는 1일 때 그리자고. 1일. 5점 1,1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다,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2일 때 그리자고. 2일 때. 근데 2일 때 그리게 되면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루트 2라서 떠 있지만 가로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잖아, 맞지? 그럼 무조건 이 부분이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 러프하게 그려져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일 때도 루트 3이지만 이렇게 그려도 러프하게 그려도 무조건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제 중요한 건 여기 4일 때지.
4일 때 마지막으로 여기를 지나면서 교점이 여기서 정확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점이 안 생긴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죠. 어차피 여기가 뭐라서 여기가 점근선이라서 이제 저 곡선보다 이 직선보다 곡선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 또 다른 교점이 생기지 않는 거야. 교점이 정확히 4개 생길 거라는 사실을 n이 4일 때까지 교점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만 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쌤이 이걸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뭐야? 시간 없더라고. 아니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언제 어렵다고? 시험 때. 초면에. 처음 보고 딱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잖아, 맞지?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높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뭔 말인지 이해해서 따라갈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약간 성실 스타일. 어쨌든 시험 볼 때 잘해. 어쨌든 여기까지 한 5분만 쉬십시오.